주말에 그 동대구의 구름 인파가 었던 이 소위 탄핵 반대 일종의 신드롬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이건 아마 네. 국민의힘에서도 예상치 못했던 이렇게까지 할 정도의 어떻게 보면 신드롬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예상 밖의 상승세 동대구에 정말 인파가 많이 모였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87년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예. 그때 신문에서 본 인파 예, 지금 저도 그 조선일보 예.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어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전날이 그 전에 부산 집회 때는 비가 왔는데도 뭐 경찰 수산 한 3-4천 명, 네. 하여튼 꽤 거기도 많이 모였더라고요 사진상. 이날은 날씨는 맑았지만 좀 추웠는데 많이 모였어요. 예. 그래서 87년 대선 때 그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일로삼길, 김종필 예. 이런 분들이 유세 다니는 사진이 그 실린 걸 보고 와 정말 서울에 사람이 많구나 아니면 시골에서 그렇으니까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수 있지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사실 92년까지도 저 정도 이렇게 인파가 몰리는 유세가 예.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선거라는 게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가면서 이렇게 군중이 한꺼번에 모이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건 정말로 그때는 정말 뭐 조직을 이용해서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했지만 다 동원했죠. 예. 이분들은 정말로 다 자발적으로 온 분들이잖아요. 자발적일 거예요. 예. 저는 그 이게 경찰 추산 5만 2천 명이거든요. 예. 주최 측 추산은 15만 나왔던데. 주최 측 추산 30만 아닌가요? 민주당식 추산법이대로는 100만인데 100만이죠. 예. 민주당식 추산대로 하면 100만인데 우린 너무 양심적이라 뭐 30만 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시에 같은 뜻으로 모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두 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에 찬성하느냐? 전 그건 아니라고 아닐 봐요. 거예요. 예. 계엄에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과정, 그러니까 수사 체포 과정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공정성 예. 그리고 민주당이 삼권 분립을 넘어서면서까지 그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예. 사실 뭐 행정권을 지나치게 제약했고 또 사법부는 우리가 최근에 과정을 보치면서 봤지만 소수의 조직화된 사람들이 일정 부분 편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경계심 그렇죠. 그리고 헌법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된다. 예. 지금 전한길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 본인은 정말로 대한민국과 2030의 미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공감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메시지를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뭐 꽤 많았을 텐데 아마 현재 스코어 대한민국에서 이 메시지를 가장 폭발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스피커는 이 전한길 강사 같아요. 그렇죠. 예. 전한길 강사가 일단 개인적인 캐릭터가 예. 호소력 있고 전달력이 있는데 근데 그 호소력과 전달력은요. 진정성과 의도의 순수성에서 비롯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진정성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아니 본인이 60억 벌고 예. 정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고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보상받고 있는 위치에서 예.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본인이 이 사안에 참전한 이유는 2030 자신들이 가르쳤던 2030의 미래 예.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예. 이 두 개만 보고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 굉장히 감동적인 사진 하나 봤어요. 이분 제가 생각에 뭐 교회 다니는 얼굴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교회 다니는 얼굴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교회 오빠 스타일은 아니죠. 예. 집회 연설 전에 예. 정말 성경을 아래 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사진에 잡혔는데 누군가 거기에서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뭐 SNS에 예. 그걸 올렸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분은 정말로 진정성 있는 분이다. 이분이 생각하는 것은 2030과 대한민국의 미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전한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스토리라인이나 감정선이 상당히 많은 그 대중들한테 굉장히 거부감 없이 이렇게 스며들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승만 대통령의 공과 과를 다 인정한다. 그럼요. 예. 박정희 대통령 공 인정하고 과 네. 인정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훌륭한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한다. 난 심지어 노사몰 출신이다. 그렇죠. 난 계엄 잘못됐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이거는 아니지 않냐. 예. 이 감정선과 이 스토리라인이 사실은
그 언저리에서 이렇게 사람 약간 좀 약간 뭔가 그 좌우로 좀 헷갈리거나 무언가 조금 흔들리거나 좀 그렇게 해서 잘 모르겠다 뭔가 좀 어렴풋하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 선을 잘 뚫고 네네. 그런데도 그런 관점에서 보기에도 지금 이를테면 뭐 헌재가 하는 여러 가지 정말 졸속하거나 매우 참 세련되지 못한 처사라든지 그 전에 공수처에 따라 벌어진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야,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전환길 강사 얘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 것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 저는 솔직히 거기에는 흔쾌히 동의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그 감정선이 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손을 끌고 아주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몽령이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도 100% 동의하는 건 아닌데 예. 계몽령이라고 동의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이렇게 계엄이 있기 전에는 사실 정치에 대해서 2030 세대나 아니면 정치 무관심층은 예. 뭐 이렇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민주당이 어떤 폭주를 하더라도 아니 뭐 국회에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맞아요. 이 계엄령 이후에는 야 정말 대통령이 왜 계엄령까지 내렸을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계엄령 내릴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 예. 근데 이런 상황까지 오게 한 데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악행이 굉장히 누적돼 있었다라는 것을 깨우쳤다는 측면에서 결과론적인 계몽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금 국장님이나 저나 말씀 중에 공통점은 예. 저도 100% 흔쾌히 다 동의는 못하지만 예. 계몽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 우리 사회에는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전환길 선생에 대해서 무조건 극우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무슨 내란 선동으로 네. 물론 민주당이 직접 고발한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친민주당으로 이 간주되는 단체에서 또 고발을 했죠. 내란 선동 고발. 네네. 이걸 일단 내란 선동은 뭐 정 대변인도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 건데. 내란을 일으키기 이전에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켜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내란 선동인데 지금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란이 있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민주당 그냥 지금도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또 하나는 저는 이분이 한국사 강사잖아요. 일타 강사잖아요. 근데 역사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가르치면서 본인의 균형 감각을 완전히 체화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얘기하신 것처럼 아니 우리 사람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공과 가가 공존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 다 공과 가가 있지만 공이 과보다 크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이 된 거고 우리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근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폄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보수 진영에선 뭐 일정 부분 성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 비판을 하니까 그렇죠. 야 이렇게 불균형 이렇게 편협한 생각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강사로서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은 지금 훈구파다. 이 훈구파다 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제가 역사 굉장히 좋아하는데 훈구파가 세조의 찬탈 과정에서 세조를 도와서 이제 그 권력을 갖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훈구 옛날처럼 기득권 세력이 아니라 태조 이성계 시절부터 신진 사대부로서 이렇게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권력을 가진 이후에는 새로 성장하는 그 사림과 같은 신진 정치 세력은 완전히 박해했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마찬가지예요. 자기네들은 민주화의 공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30년 동안 정치 기득권화되면서 정말 정치 기득권으로서 후배 세대들을 싹도 못 나오게 잘라버렸던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은 오래오래 해드셨죠. 훈구파의 특징이 뭐였냐면 그때 세조를 왕으로 만든 다음에 절대 왕정을 중요하다. 왕의 권력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신 관계가 어느 정도의 긴장 관계가 있었는데 훈구파가 되면서부터 왕이 절대 그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386이 훈구파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민주당 대표를 절대 왕정의 이 왕처럼 모시고 있잖아요. 그때하고 딱 겹치네요, 네. 뭔가가. 그래서 그 전환길 선생님이 역사 강사로서 대단히
적절한 비유를 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환길 강사가 사실 실제로 20대 30대 굉장히 많은 그 뭐 공무원에 합격했거나 뭐 공무원 공부를 하고 있는 제자도 많은데다가 그런 쪽에 팬덤이 있는데 그 역사적인 그 이 하여튼 서사를 여기에 접목시킨 게 굉장히 아주 스무스하게 잘 돼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그야말로 이 최고의 스피커로 떠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주말에 사실 전환길 선생 이 강사도 가서 광주에서 5.18 광장 탄핵 반대 집회가 일단 그 민주당 쪽에 뭐 그 저 시장 강기정 시장 등이 불허한다 그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여기도 전환길 강사 또 이건 굉장히 또 여기 반발하긴 하던데요. 네. 그 5.18 민주화 운동을 예. 민주당과 예. 진보 진영의 전유물로 가져가려는 속셈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좀 보이죠. 예.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의식과 독선이 그대로 그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요. 예. 지금 저 우리 조선일보 이제 박지원 의원, 강기정 시장 그리고 전환길 강사 사진이 나란히 보이네요. 예. 5.18 정신은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시에 전두환 군부 정권이 자유를 억압하고 예. 군부 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획책 속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한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저렇게 집회 결사의 자유가 우리에 보장돼 있는데 예. 광주에 가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겠다. 예. 좀 전환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 그 자유를 억압하냐 말이죠. 예. 이게 지금 광주시장 누구죠? 저 강기정 시장. 강기정 시장이 예. 유명한 386 출신입니다. 예. 예. 그 당시에 뭐 민주화 운동 했었던 거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분들이 스스로 기득권화 되려면서 예. 5.18 민주화 운동의 공을 본인들이 사유화하려고 하고 오히려 5.18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원천 불허 이런 거는 자유민주주의를 오히려 훼손하는 네. 거다. 예. 시장의 권한도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경찰의 권한이지 시위를 하고. 근데 시장이 나서서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예. 이게 일부에서는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제 사실 거기는 광주시장 같은 경우는 민주당 공천장이 당선지가 아닙니까. 내년에 또 있죠. 지방선거 지방선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재명 대표한테 잘못 보였다가 예. 공천증 못 받으면 그렇죠. 그 다시 언제든지 날아가는데. 공천 행사할 수 있다는 거를 뭐 지난번 총선이 여실히 보여줬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그런 그 내가 이만큼 이재명 대표에게 충성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건 아닌지라는 생각도 들게 되고 하여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줘야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5.18 운동을 그러니까요. 대승한다면 말이죠. 전환길 강사는 시장이 집회 오지 말라는 게 진짜 독재다. 민주주의 근간을 깨트리는 망언이다. 광주 쪽에서도 이메일 통해서 나한테 봐달라는 시민이 많은데 그럼 그 시민들은 광주 시민 아니냐? 다 내쫓을 건지 강기정 시장님에게 묻고 싶다. 야 이게 읽어봐도 참 말을 와닿게 잘하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이 정말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탁탁 폐부를 찌르는 멋진 전달력을 이 전환길 강사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 저 유튜브 어느 신문사 유튜브에 전환길 선생님 그 출연하셨는데 예. 정말 분에 못 이겨서 씩씩대고 막 맞아요. 눈물을 흘리는 막 모습들을 보면서 야, 그건 이 사람은 연기일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 사람 그 연기라면 그러니까. 아카데미 나머지 연상감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진심이에요 정말. 정말 진심이에요. 예. 그리고 그 전에 그 전환길 강사님이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했죠. 저는 예. 쇼츠나 뭐 영상 많이 봤었어요. 그 방송 예능 같은 방송에도 네네네. 뭐 여러 차례 나왔고요. 거기서도 뭐 자유우파의 정신을 그대로 보여줬었었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영화 무슨 영화를 아마 이승만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예, 그거가 맞다. 그거를 100만 명 봤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말 네. 토지개혁, 농지개혁을 네. 상당히 그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얘기 저도 사람이 봤습니다. 많이 봤다. 근데 뭐 인터넷에서는 또 그런 영화 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 아니 영화를 보고 싶어서 보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렇죠. 맞아요. 니네들이 왜 그런 얘기하냐? 맞아요. 이런 예. 얘기했었던 그 쇼츠가 예. 아주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하여튼 뭐 일단 3월 1일까지만 활약하고 이제 그 활동을 접는다고 하시는데 아니 그런데 그 형수님께서 사모님께서 좀 허락하신 거 아닌가요? 3월 1일 이후에 그래요? 그건 잘 정확히 아니 왜냐면
그 대구 집회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에 예, 뭐 우리 우리 그 부인과 와이프도 와이프하고 하고 딸이 왔다. 아들 딸이 와 있다. 예. 좀 용서해 줘라. 아들이 먼저 광화문 쪽에 갔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재밌게 하셨던데. 하여튼 참 그 현재 스코어 이쪽 그 탄핵과 관련된 여러 그 이 장면들에서는 뭐 좌우 뭐 통틀어 압도적인 스타가 지금 전환길 강사인 것 같습니다.